네, 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레이아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앱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일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앱을 만들면서 구현하고자 하는 화면의 디자인이 일단 있겠죠. 네. 그 디자인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레이아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아웃들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고요. 레이아웃별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업은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오픈해 주시고요. 파일에 New 프로젝트 선택하셔서 오늘 해볼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New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리니어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젝트의 이름은 리니어 레이아웃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에서 우리 저장되는 폴더, 우리 현재 사용 중인 안드로이드 언더바 스터디 폴더로 잘 잡혀 있는지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가 없으시면 넥스트 해서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 이름 리니어 액티비티라고 지어볼게요. 이렇게 리니어 액티비티라고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피니시 클릭해서 프로젝트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일단은 좌측 상단의 안드로이드 메뉴를 프로젝트 메뉴로 좀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픈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gradle.properties라고 하는 그 설정 파일이 하나 있어요. gradle.properties를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가상 메모리의 용량이 모자라서 오류가 날 때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가상 메모리가 모자라서 발생되는 그런 오류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존에 쓰여져 있던 게 따로 있으면 그거 삭제하시고 이 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만 이거에 대해서 속성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앱 src 그리고 메인 res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res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 보시면 액티비티 언더바 linear.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레이아웃은요 액티비티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속성이에요. 참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화면을 만들려면 레이아웃에 내가 꾸미고자 하는 모양대로 화면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요거 activity 언더바 linear.xml 요거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죠. 당장은 이쪽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고 자, 하단부에 텍스트라고 하는 탭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실제로 이쪽 영역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화면이 올라오죠. 자,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가장 바깥쪽 최상위의 부모 레이아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리니어 레이아웃 먼저 볼 것이므로 자, 부모인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뭐 나중에 좀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상으로 제거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할 거라서
패딩 관련된 레프트, 라이트, 탑, 보텀 네, 이 속성들도 일단은 다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고요. 우측 상단의 프리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프리뷰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네, 대략적으로 이제 어떠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건지 네, 미리 보기를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네,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네, 예측을 하기가 약간은 좀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방향성. 네, 방향성이라 하는 건 내가 앞으로 만들 내용물들이 가로로 정렬되게 만들 것인지 또는 세로로 정렬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속성이죠. 네. 내가 만들게 될 화면 구성이 전체적으로 가로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세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리니어 레이아웃에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나가기 전에 요쯤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이 속성을 사용을 하셔서 보시면은 호리존탈하고 버티컬이 있죠. 네, 호리존탈과 버티컬이 있습니다. 네, 호리존탈은 앞으로 내가 만들 화면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가로로 진행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버티컬은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세로로 진행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선은 호리존탈로 한번 해볼게요. 네, 호리존탈.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뷰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게 이제 화면에 텍스트를 찍어주는 네, 그런 뷰인데요. 이거 아래쪽에 우리 텍스트 뷰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꺽쇠 가로 하나 하시고요. 텍스트 뷰 네, 준비해 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를 랩 컨텐트, 레이아웃 언더바 헤이트를 랩 컨텐트로 세팅을 하시고 텍스트 속성 추가하셔서 헬로 월드 2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현재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은요,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존탈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프리뷰 한번 보시겠어요? 프리뷰. 네, 오른쪽에 프리뷰를 한번 보면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진행 방향이 가로로 진행이 되어 있죠. 앞으로 작성되는 모든 내용물들은 전부 다 가로로 만들어집니다. 가로로 정렬이 돼요. 왜 그러느냐? 부모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호리존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버티컬로도 한번 바꿔봐야죠. 호리존탈이 아니라 버티컬 속성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버티컬로 변경을 했더니 어떤가요? 오른쪽에 프리뷰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레이아웃이 세로로 정렬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가로로 정렬하고 싶은지 전체적으로 세로로 정렬하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로와 세로로 어떤 방향을 가지게 만들 건지를 결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위드와 헤이트 관련된 속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위드랑 헤이트. 안드로이드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은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됐든 텍스트 뷰가 됐든 혹은 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됐든 프레임 레이아웃이 됐든 안드로이드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은 위드와 헤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나가기 전에 저희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네. 버튼 아시죠? 뭔가를 클릭해서 그거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자, 버튼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해보죠. 이렇게. 자, 엔터를 치시면 어김없이 위드와 헤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나오죠. 자, 모든 객체는 위드와 헤이트이 필요한데 위드는 너비입니다. 내가 차지할 너비예요. 그리고요, 헤이트는요,
내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높이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뭔가 화면을 구성하는데 너비와 높이에 관한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버튼이나 텍스트뷰의 사이즈가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width와 height, 너비와 높이라고 하는 속성은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고요. 무조건 채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 width 부분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속성이 크게 세 가지예요. 랩 컨텐트, 매치 페어런트, 필 페어런트 라고 하는 속성이 크게 세 개인데 우선은 width를 랩 컨텐트로, height을 랩 컨텐트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텍스트 하나 추가하셔서 버튼 이렇게 네. 네, 우측에 한글이 깨지네요. 영어로 쓸게요. 버튼 이렇게 영어로 버튼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width가 랩 컨텐트고요. 지금 height이 랩 컨텐트죠? 네, 우측에 프리뷰를 보시면 버튼의 너비와 높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비만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의 너비만 매치 페어런트. 여기 쌍따옴표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네, 우리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속성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일일이 쓰지 마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단축키 활용하세요. 자, 매치 페어런트로 width 너비를 변경해보죠. 그랬더니 어떤가요 지금? 자, 너비를 변경했더니 버튼의 너비가 화면에 가득 차는 형태로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랩 컨텐트는요, 이 버튼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예요. 네, 이 버튼의 내용물에 맞춰서 버튼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높이. 그런데 매치 페어런트 같은 경우에는요, 버튼이 가지고 있는 내용, 버튼의 최소한의 너비나 최소한의 높이가 아니라 이 버튼을 포장하고 있는 부모 사이즈에 맞춰서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너비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으면 나의 너비를 나의 부모 사이즈, 즉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나의 부모 사이즈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를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높이를 매치 페어런트로 짠 수정을 했더니 네, 어떻습니까? 높이가 이렇게 화면에 지금 가득 찼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재 버튼의 높이를 나의 부모인 리니어 레이아웃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idth랑 height 속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랩 컨텐트와 매치 페어런트의 활용 부분을 확실히 구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화면 구성이 완료가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네, 이거 초록색 버튼 클릭해서 에뮬레이터로 실행하는 방법 말씀드렸었는데 네, 내가 생각한 대로 화면이 잘 나오는지 네, 에뮬레이터에서도 프리뷰 화면처럼 네,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 중간중간 확인을 좀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 활용해보는 예제 하나 만들 거고요.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뉴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네, 뉴 프로젝트 해주시고 애플리케이션 이름 프레임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레임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해주시고요. 넥스트, 넥스트 이름 프레임 액티비티라고 해줄게요. 액티비티 이름 프레임 액티비티로 변경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 앱의 src의 메인 res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 현재 액티비티의 화면을 처리하기 위한 XML 문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이쪽에 이제 내용을 정의를 할 거고요. 네, 여기 정의된 내용이 나중에 에뮬레이터로 구동을 시켰을 때 화면에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이 이제 화면에 올라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부모 레이아웃, 네, 부모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이 프리뷰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부모 레이아웃 지금 현재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선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딩 관련된 속성들이 있어요. 패딩 보텀, 패딩 레프트, 라이트, 탑 해가지고 4줄이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패딩 속성 삭제했었던 것처럼 프레임 레이아웃도 패딩 속성 삭제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텍스트 뷰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텍스트 뷰에 기본적인 속성들 몇 가지 추가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위드, 너비를 한 100dp 정도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100dp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dp라고 하는 단위는요,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픽셀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의 독립적인 픽셀 단위를 가리킵니다. 네, 휴대폰마다 이제 해상도가 다 다르죠. 해상도가 다 다른데 우리가 뭐 dp 단위가 아니라 뭐 100픽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00포인트 이런 형태로 딱 정해져 있는 값을 입력을 해버리면 큰 휴대폰이랑 작은 휴대폰이랑 이제 사이즈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이즈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거의 모든 단위를 처리하는데 dp라고 하는 이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치나 픽셀 이런 거 사용하시기 전에 dp라고 하는 단위를 먼저 뭐 글자 포인트도 포인트 단위를 안 쓰고 뭐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dp를 늘려서 글자 크기를 줄이고 싶으면 뭐 dp를 줄여서 이런 형태로 dp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큰 휴대폰과 작은 휴대폰 모두에서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비율로 화면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헬로우까지만 쓸게요. 텍스트는 헬로우까지만 써주시고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하나 접근해 보셔서 배경색을 샵 000 검정색으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배경은 검정색이고요. 그리고요 텍스트 컬러를 샵 FFF 이렇게 하시면 흰색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요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가로나 혹은 세로 이런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현재 이 텍스트 뷰를 바로 아래쪽에 똑같이 하나를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속성을 샵 F00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지금 빨간색 텍스트 뷰는 화면에 올라왔지만 검정색 텍스트 뷰는 화면에 올라와 있질 않죠. 이게 의미하는 건 가로나 세로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전부 다 겹쳐져서 표시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딩 혹은 뭐 그래비티 라고 하는 속성, 뭐 마진 이제 이런 속성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우리가 추가한 빨간색 텍스트 뷰에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마진 레프트라는 속성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마진 레프트 여기에 20dp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마진 레프트에 20dp 그리고요 마진 탑 하셔서 50dp 한번 줘볼게요. 마진 레프트 20dp에 마진 탑 50dp. 자, 그랬더니 어떤가요? 지금 오른쪽에 프리뷰를 보니까 왼쪽으로 20dp만큼 여백이 생긴 거고요. 위쪽으로 50dp만큼의 바깥쪽 여백이 생긴 거예요. 바깥쪽 여백.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은 현재 마진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의
바깥쪽 여백을 의미합니다. 바깥쪽. 네. 바깥쪽으로 추가하는 여백이고요. 바깥쪽으로 여백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는 현재 객체를 통째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진 속성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패딩 속성도 한번 넣어 볼게요. 패딩 속성. 자, 텍스트 뷰에게 패딩 해서 패딩 레프트를 20dp 정도 한번 줘볼게요. 패딩 레프트를 20dp 정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프리뷰를 좀 보시면, 자, 이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텍스트 헬로라고 하는 텍스트가 지금 요만큼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죠. 원래는 왼쪽 구석에 딱 붙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패딩 속성을 사용을 하면 패딩을 사용한 객체의 안쪽 여백을 추가하게 돼요. 안쪽 여백. 그래서 마진과 패딩이라고 하는 비슷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 여백을 의미를 하고 패딩이라고 하는 건 안쪽 여백을 의미를 한다. 네, 이 두 가지 속성의 차이점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화면을 구현을 하고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의 차이점 구별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뷰로 오셔서 이번에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써볼게요. 그래비티. 자, 보시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가 있고 그래비티가 있죠. 일단은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비티. 자, 그래비티. 요거를 센터로 한번 줘볼게요. 센터. 자, 그랬더니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텍스트 뷰 우리 마진 탑을 한 100 정도로 좀 내릴게요. 네. 자, 이쪽 보시면 현재 그래비티가 센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여기 오른쪽에 프리뷰, 현재 센터라는 그래비티가 적용되어 있는 첫 번째 텍스트 뷰를 살펴보시면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이 됐죠. 맞죠? 네. 자,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은 텍스트 뷰 혹은 뭐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고 그래비티를 사용 중인 객체의 소개 내용,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 객체의 내용을 정렬하는 속성이에요.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이거죠. 내용을 센터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간 형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면 이제 속에 있는 정렬,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가운데 정렬이나 뭐 왼쪽 또는 오른쪽, 뭐 위 또는 뭐 아래에 대한 정렬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비티 속성이랑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네.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를 생성을 하셔서 이번에도 센터라고 한번 줘볼게요. 센터. 네. 그랬더니 이번엔 확실히 모양이 좀 달라졌죠? 자,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를 했더니 텍스트 뷰 자체가 지금 통째로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네, 이렇게 통째로 가운데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반 그래비티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만 정렬을 시키는 거였지만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는 현재 내 자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객체를 통째로 정렬시키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정렬하십시오 또는 세로로 정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마진이나 또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를 가지고 이제 화면 정렬을 시도를 하죠. 네. 센터 말고도 라이트 혹은 뭐 보텀 이런 형태의 속성들이 있어요. 자, 라이트로 한번 줘볼까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라이트로 주면 어때요? 라이트 오른쪽으로 딱 가서 붙죠? 그 다음에 바 한 개 집어 넣으시고 보텀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우측 아래로 객체 내려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겹쳐져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겹쳐서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또는 마진 속성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느 정도 배열을 해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어요. 가로 아니면 세로로 정렬하십시오 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은 겹쳐져서 방향성이 없고 겹쳐져서 표시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만 확실히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신 요 화면 정렬, 요 예제도 에뮬레이터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확인해 보실 레이아웃은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레이아웃과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대신에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레이아웃 안에 정의되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겹쳐지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어떤 형태로 제어를 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하셔서 new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ew 프로젝트 준비해 주십시오. 이름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이름은 이렇게 렐러티브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해주시고요. 넥스트 해주시고 넥스트 해주세요. 이름을 렐러티브 액티비티로 세팅해 주시고 피니시해서 프로젝트 생성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안드로이드 메뉴 프로젝트 메뉴로 변경해 주시고요. 일단은 레이아웃 정의하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src에 메인에 res 그 밑에 레이아웃 폴더에 액티비티 언더바 relative.xml 이라고 하는 화면 구현, 화면 정의 파일이 있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본 레이아웃은 부모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우선은 패딩 관련된 속성들은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좀 할게요. 패딩은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백이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요 아래쪽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버튼 뭐 클릭을 한다거나 뭐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객체인데, 자, 버튼 그래서 width는 랩 컨텐트, height도 랩 컨텐트, 그리고 텍스트 속성 추가하셔서 버튼이라고 하나 준비해보죠.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프리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텍스트 뷰와 버튼이 서로 겹쳐져서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객체가 화면상에서는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렇게 겹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텍스트 뷰의 오른쪽 또는 텍스트 뷰의 아래쪽으로 버튼을 배치시키고 싶어요. 우선은 텍스트 뷰의 오른쪽으로 버튼의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텍스트 뷰의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라고 하시려면 텍스트 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텍스트 뷰한테 이름을 하나 세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은요, 서로 상대적인 누구누구의 오른쪽에 붙여주세요, 누구누구의 아래쪽으로 붙일게요, 누구누구의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처럼 기준이 되는 상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위치 조정을 하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id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텍스트 뷰 여기에 id 하나 추가해 볼게요. 골뱅이 플러스 id 이렇게 있죠. at 플러스 id. 자, 요거
자, 이게 골뱅이 플러스 id라고 되어 있으면요, 플러스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새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를 플러스 새로 만들게요 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텍스트 뷰니까 txt라고 하는 이름으로 id를 하나 세팅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텍스트 뷰의 이름은 txt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버튼한테 너는 txt에 오른쪽으로 가서 붙으세요 라고 명령을 하나 내려주면 되죠. 자, 버튼으로 오셔서 누구누구의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to right of 라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누구누구의 오른쪽에 가서 붙일게요. 짠! 네. 그러면 누구의 오른쪽에 갖다가 붙일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txt라는 id를 가진 객체에 to right of 오른쪽에다 붙일게요 라는 속성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위에 쪽에 적용한 거랑은 다르게 골뱅이 플러스 id가 있고 그냥 골뱅이 id가 있죠. 네. 자, 골뱅이 플러스 id는 새로 생성하고자 할 때, 네, 없는 걸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기호가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 기호가 없으면 플러스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참조합니다.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id를 갖다가 쓸 때는 플러스가 빠져 있어야 되고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 때는 플러스가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네, 그런 차이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txt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 오른쪽에 갖다가 붙일게요 라는 의미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네, 플러스가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었죠. 네. 자, 비슷한 형태로 한 개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붙게 만들어 놓은 이 버튼한테 ID 하나 추가해보죠. 네. ID 새로 만들 거니까요, 골뱅이 플러스 id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름 btn이라고 하나 세팅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버튼을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width를 랩, height을 랩으로 세팅하시고요. 텍스트 추가하셔서 btn2 라는 이름으로 세팅을 하나 해보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방향성이 없으므로 화면상의 프레임 레이아웃과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서요, 요쯤에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튼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요 버튼의 오른쪽이랑 라인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btn2라고 하는 객체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누구누구의 아래쪽에 자리 잡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누구누구의 밑으로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속성을 적용을 하시려면 layout 언더바 below 사용하시면 돼요. 네, layout 언더바 below. 누구누구의 밑에 붙이고 싶냐면요, btn이라는 id를 가진 객체의 아래쪽에 붙일게요. 네. 자, 보시면 버튼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네. 라인까지 맞진 않죠. 네,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버튼의 아래쪽으로 자리 잡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속성까지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버튼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이랑 오른쪽에 라인을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자, 누구누구와 라인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자, 누구누구와 라인을 맞춰주세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라이트. 네, 누구누구와 오른쪽 라인을 맞춰주세요. 네, 누구랑 맞춰야 되냐면 btn이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객체랑 오른쪽 라인을 맞춰야 되죠. 이렇게 세팅하시면, 네, 이렇게 세팅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라인까지 정상적으로 맞춰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요, 누구누구의 아래로 내리세요, 누구누구의 오른쪽에 붙이세요, 누구누구랑 라인을 맞추세요처럼 기본적으로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상대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치 선정을 하는 상대적 위치 설정을 위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뭐 그래비티나 아니면 뭐 레이아웃 그래비티, 뭐 마진 이런 걸로 위치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상대를 지정해서 정확한 속성으로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가운데로 보내고 싶으면은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을 사용해서 센터로 줬어요.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가운데로 보내는 방법이나 뭐 화면 오른쪽, 화면 아래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버튼을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위드 30dp에 헤이트 30dp 정도로 한번 추가를 해보죠. 너무 작나요? 100dp 정도로 잡아볼게요. 30dp 좀 작네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이 녀석을 화면 완전히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비티만 있죠. 근데 그냥 그래비티는 요 버튼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속성이 아니었고, 요 버튼 안에 있는 글씨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속성이에요. 그럼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없으면 화면 가운데로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버튼은 부모의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는 기준이 있어야죠. 이 버튼을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데 이 버튼이 가운데로 오려면 기준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레이아웃. 그래서 가장 바깥쪽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즉 나의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운데로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센터 인 페어런트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센터 인 페어런트, 부모의 센터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자, true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가한 버튼 객체는 부모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다른 속성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위치로 자리를 잡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파악이 잘 되시면 이 기초를 가지고 이제 여러가지로 화면을 구현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죠.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정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